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 중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과서 54쪽에 나오는 인간 중심의 의미와 특징을 먼저 살펴볼까요? 교과서 내용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밀접하게 살아오며 자연에 관한 다양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인간 중심주의는 오직 인간만이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에게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을 순전히 인간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평가하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과 구별되는 우월한 존재로 자신의 이익과 행복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서 자연이 지니는 유용성을 중시하는 도구적 자연관에 근거한다. 자, 우리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먼저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본래적 가치예요. 자, 본래적 가치의 뜻은 54쪽 날개에 적혀 있는데 같이 살펴볼까요?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갖는 가치이다. 자, 뜻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교과서 내용과 연결시켜서 설명해주면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을 취하고 파괴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에 인간이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관점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자연은 인간이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적 자연관이라는 단어는 자연을 도구로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이 도구적 자연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볼까요? 인간중심주의는 근대 이후 서구에서 자연에 관한 지배적인 관점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자연을 탐구하고 개발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인간이 물질적인 욕망을 좇아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여 훼손한 결과 자원 고갈,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환경위기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인간중심주의는 현대사회의 환경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 앞서 보았던 교과서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자연을 이용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이용하여 보다 더 좋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자원 고갈,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자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역으로 지구온난화, 각종 쓰레기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 인간의 생활도 위협받는 중대하고 다양한 환경위기가 나타나게 되었죠. 이에 인간중심주의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위기를 만들게 된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최근에는 자연을 바라볼 때 인간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 56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교과서 56페이지입니다. 앞서 살펴본 인간중심주의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파괴되었다고 하였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생태중심주의입니다. 56페이지의 교과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생태중심주의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유용성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우월한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이며 자연 안의 모든 생명은 평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본다. 자, 우리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 그대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그대로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연과 인간은 동등한 존재이고 인간도 자연을 이루고 있는 동물, 식물, 무생물 모두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관점이 바로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 계속 교과서 내용을 살펴볼게요. 생태중심주의 사상은 레오폴드의 대지의 윤리에서 잘 나타난다. 대지의 윤리는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에서 동물, 식물, 토양, 물을 포함한 대지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대지는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으며 무생물과 식물, 곤충, 각종 동물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 역시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므로 인간은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자, 우리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레오폴드라는 학자가 등장을 하죠. 레오폴드는 근대 환경윤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생태학자예요. 그래서 레오폴드는 대지의 윤리라는 개념을 등장시켜서 우리 생태계 전체가 우리의 공동체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앞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이므로 자연 생태계를 유지시켜야 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교과서 57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자, 교과서 57페이지로 넘어왔고요. 교과서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을 생태계의 구성원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생태중심주의는 생태계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인간의 개입이나 문화적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등 비현실적 입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개별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파시즘 성격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자, 우리 교과서 57페이지에는 생태 중심의 의미와 한계가 나오는데요. 각각 나눠서 살펴볼까요? 먼저 의미 부분이에요. 의미는 앞서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과 통하죠. 생태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관점이고요.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이 생태중심주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중심주의가 무조건 좋냐? 아니죠. 생태중심주의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먼저 생태중심주의에서는 생태계는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나 활동을 거부하겠죠. 이로 인해서 인간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이로 인해서 비현실적이다.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데 그것을 부정하니까 비현실적이다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한계로는 환경 파시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은 희생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과서에서는 생태계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 구성원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생태 중심주의가 가지는 두 번째 한계가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내용,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동영상 강의 시간에는 우리 인간은 자연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살펴보고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남은 통합사회 수업도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